그날 밤, 지은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테이블을 엎어버렸다. 언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민지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지만 언니 혜진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걸 어떻게 그냥 두냐? 이제 다 알게 됐어. 지은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가장 가까운 언니가 유일하게 믿었던 가족이 그녀의 비밀을 폭로한 것이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 그들의 사랑이 가족 앞에서 드러나 버렸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민지는 그녀의 대학 동기이자 연인으로 같은 나이지만 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대학 시절,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우정은 점점 깊어져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족 안에서 그런 사랑은 용납되지 않았다. 지은의 가족은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리고 언니 혜진은 결혼해 아이를 둔 모범 딸이었다. 지은은 항상 언니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다. 언니는 완벽했고 지은은 그저 따라가는 존재였다. 그런데 그날 혜진이 지은의 비밀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지은의 휴대폰을 빌려 쓰다 발견한 메시지들. 민지와의 애정 어린 대화. 혜진은 충격받았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다. 이건 병이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혜진은 가족 모임에서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내가 우리 집안의 이런 치욕을. 지은은 변명할 틈도 없이 집에서 쫓겨났다. 민지도 그 자리에 불려와 모욕을 당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지은이를 망쳤어. 그날 이후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산산조각 났다. 지은은 가족의 압력에 굴복해 민지와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미안해, 민지야. 나 못할 것 같아.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은아, 우리 사랑이 잘못된 거야? 왜 포기해? 하지만 지은은 선택했다. 가족을 택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을 택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그 후 지은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지는 서울에 남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지은을 잊지 못했다. 매일 밤 지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왜 나를 버렸어? 민지의 마음속에서 지은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5년이 지났다. 지은은 이제 30살,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했다.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가족과는 연락을 끊었다. 혜진 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다. 가끔 어머니의 전화가 오지만 대화는 어색했다. 언제 결혼할 거니? 내 나이 되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지가 있었다. 꿈에서 민지가 나타나 그녀를 탓했다. 내가 나를 버렸잖아.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날 우연히 서울 출장을 갔다. 호텔 로비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다. 민지였다. 민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눈빛에 피곤함이 스며 있었다. 지은아, 민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민지. 어떻게 여기에? 그들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결혼했어. 지은의 세상이 다시 무너졌다. 민지가 결혼했다고? 남자와? 축하해. 지은은 힘겹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후회가 솟구쳤다. 왜? 나 때문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떠난 후 나도 포기했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민지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사랑이 없었다. 매일 내 생각만 해. 왜 그때 포기했지?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하지만 민지는 말했다. 그게 핑계야. 내가 선택한 거잖아.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왜 가족을 택했나? 왜 사랑을 버렸나?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왜 새로운 삶을 선택했나? 그날 밤, 그들은 호텔방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혜진 언니의 배신, 가족의 압력, 사회의 정형. 모든 게 다시 떠올랐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지는 망설였다. 나 결혼했어? 아이도 있어. 지은의 마음이 찢어졌다.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컸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호텔을 나서며 민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고통이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지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시절, 민지와의 첫 만남. 캠퍼스 벤치에서 책을 읽던 민지가 웃으며 다가왔다. 그 책 재미있어. 그게 시작이었다. 우정은 곧 사랑으로 변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 나누고 손을 잡고 산책하는 날들. 하지만 그 사랑은 숨겨야 했다. 친구들은 모르고 가족은 더더욱. 지은의 가족 모임에서 혜진 언니가 항상 물었다. 남자친구는 없어. 지은은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만약 알면.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된 건 혜진의 폭로였다. 혜진은 왜 그랬을까? 지은은 이제야 생각했다. 혜진도 자신의 삶에 불만이 많았다. 완벽한 결혼 생활처럼 보이지만 남편과의 갈등, 아이 양육의 스트레스. 어쩌면 지은의 비정상이 혜진의 정상을 확인시켜주는 도구였을지도 모른다. 언니는 나를 희생시켜 자기 자신을 지켰어.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부산에 돌아온 지은은 일상에 매달렸다. 하지만 민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선택이었어.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봤다. 왜 포기했나? 가족의 사랑. 사회의 인정. 그 모든 게 헛된 것이었다. 가족은 그녀를 버렸고 사회는 여전히 그녀를 판단했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봤다. 동성애자들의 고백. 가족이 나를 버렸어? 사회가 나를 괴물로 봐. 지은은 공감했다. 그녀도 그랬다. 몇 주 후 혜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엄마가 아프셔. 지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암 진단. 지은은 망설였다. 가야 하나? 하지만 결국 서울로 향했다. 병원에서 만난 혜진은 피곤해 보였다. 언니 지은이 말하자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엄마 생각만 해. 병실에서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지은아.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도 울었다. 엄마, 하지만 혜진은 여전히 차가웠다. 내가 그 생활을 그만두면 좋겠어.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언니, 아직도 그 소리야? 나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다고. 혜진은 대답했다. 내가 정상적으로 살면 돼.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지은은 웃었다. 쓰디쓴 웃음. 정상. 그게 뭐야? 언니의 삶이 정상인가?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난 행복해.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혜진도 불행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 중이었다. 아이 양육권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다. 언니도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지은은 생각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민지는 답했다. 어디서? 그들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민지의 집 근처 카페.
민지의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아이는 유치원에 있었다. 왜 불렀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다. 너 없인 못 살아. 다시 시작하자. 민지는 눈을 감았다. 나 이혼 생각 중이야. 지은의 눈이 커졌다. 정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한 후에도 내 생각만 했어. 이건 거짓된 삶이야. 하지만 민지는 망설였다. 아이 때문에. 사회 때문에. 지은은 말했다.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대화는 깊어졌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혜진의 배신, 가족의 압력, 친구들의 시선. 모든 게 그들을 괴롭혔다. 민지는 말했다. 내가 떠난 게 가장 아팠어. 지은은 미안해했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 민지는 이혼을 결심했다. 아이를 위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하지만 솔직한 엄마가 돼야 해. 지은은 지지했다. 함께하자.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민지의 남편이 이혼을 반대했다. 내가 그런 여자 때문이야. 그는 민지의 비밀을 알게 됐다. 소송은 길어졌다. 지은도 가족과 대면해야 했다. 어머니의 병 때문에 자주 서울을 오갔다. 혜진과 마주칠 때마다 긴장됐다. 언니, 왜 나를 미워해? 지은이 물었다. 혜진은 대답했다. 미워하는 게 아니야. 걱정하는 거지.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혜진의 걱정 속에 질투가 섞여 있었다. 혜진의 삶이 무너지는 동안 지은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됐다. 지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다시 충돌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이제 정신 차려. 그런 생활 그만두고 결혼해. 지은은 참을 수 없었다. 아빠, 제 사랑이 왜 잘못됐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한국에서 그런 게 용납되냐? 집안 망신이야. 혜진이 끼어들었다. 지은아, 내가 고집 피우면 엄마가 더 아프실 거야.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언니, 그게 협박이야. 가족의 압력이 다시 시작됐다. 지은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직장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불면증이 왔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아이를 볼 수 없게 할 거야. 남편의 협박. 민지는 절망했다. 지은아, 포기할까? 지은은 말했다. 안 돼, 우리 싸워야 해.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법정에서 민지의 성적 지향이 드러났다.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뉴스에 기사가 났다. 동성애자 이혼 소송 익명이었지만 민지의 친구들이 알게 됐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등을 돌렸다. 너 미쳤어. 민지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말했다. 민지는 상처받았다. 왜 이해 못해? 지은도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그 여자,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수군거림. 상사는 불러서 말했다. 개인 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에 지은은 승진 기회를 잃었다. 사회의 정형이 그들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밤마다 통화하며 위로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지은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다. 왜 동성애자일까? 유전, 환경. 하지만 결론은 같았다. 이게 나야. 그녀는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한 선배가 말했다. 민지도 상담을 받았다. 아이를 위해 솔직해야 해. 상담사는 조언했다. 소송은 길어졌지만 결국 민지가 승소했다. 아이 양육권을 얻었다. 남편은 포기했다. 내 인생 망치지 마. 그는 마지막에 말했다. 민지는 자유로워졌다. 지은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혜진의 개입이 다시 시작됐다. 혜진은 어머니를 이용해 지은을 압박했다.
엄마가 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지은은 대면했다. 언니, 왜 그래? 내 삶은 어때? 혜진은 털어놓았다. 나 기혼했어.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지은은 동정심이 들었다. 언니도 고통받고 있었네. 혜진은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 지은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는 망설였다. 배신의 상처가 깊었다. 하지만 가족의 유대가 그녀를 흔들었다. 언니, 천천히 생각할게. 민지와의 삶은 안정됐다.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아이도 지은을 좋아했다. 이모, 아이의 웃음이 집을 밝혔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저 집, 여자 둘이 지은은 무시했다. 우리 행복하면 돼.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가족과 화해할까? 아니면 완전히 끊을까? 혜진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됐다. 언니는 변하지 않았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고민했다. 도덕적 딜레마.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은가?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게 맞나? 그녀의 내면 충돌이 심해졌다. 꿈에서 혜진이 나타났다. 내가 나를 버렸어. 지은은 깨어나 울었다. 선택의 대가가 다시 다가왔다. 민지의 아이 생일 파티에서 모든 게 터졌다. 지은과 민지가 함께 준비한 파티. 아이의 친구들과 부모들이 왔다. 하지만 한 부모가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커플이래. 소문이 퍼졌다. 파티가 끝난 후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다. 아이의 가정 환경이 민지는 분노했다. 우리 아이가 왜? 지은은 위로했다. 사회가 변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다시 잃을까 봐. 그날 밤 혜진이 찾아왔다. 지은아, 화하자. 지은은 문을 열었다. 혜진은 눈이 퉁퉁 부었다. 나 모든 걸 후회해. 그때 내 비밀 폭로한 것. 지은은 물었다. 왜 그랬어? 혜진은 털어놓았다. 나도 불행했어.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부러웠어. 나처럼 갇히지 않고. 지은은 충격받았다. 언니가 부러워했다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삶은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어. 내 사랑을 부정함으로써 내 삶을 정당화하려 했어. 지은은 이해했다. 혜진의 내면 충돌. 가족의 기대에 짓눌린 언니? 언니도 피해자였네요.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상처가 너무 커. 혜진은 말했다. 시간 줄게. 하지만 엄마를 봐서라도. 지은은 생각했다. 어머니의 건강. 가족의 유대.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다음 날 지은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엄마, 나 민지랑 살아. 어머니는 한숨 쉬었다. 알았어.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놀랐다. 정말? 어머니는 말했다. 나 늙었어. 세상이 변하는 걸 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안 돼. 지은은 대들었다. 아빠, 제발. 가족 내 분쟁이 고조됐다. 혜진은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지은은 가족과 거리를 두기로 했다. 언제든 오라고 해.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다. 민지와의 삶은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했다. LGBT 권익 모임.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동의했다. 아이에게도 솔직한 세상을 물려주자.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직장에서 지은은 해고 위협을 받았다. 회사 정책상 그녀는 싸웠다. 변호사를 통해. 차별이에요. 소송에서 이겼다.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뉴스에 LGBT 권리 기사가 늘었다. 지은은 희망을 봤다. 하지만 개인적 상처는 남았다. 혜진과의 관계. 지은은 편지를 썼다. 언니, 용서할게.
하지만 천천히 혜진은 답했다. 고마워. 재회는 점점 가까워졌다. 크리스마스의 가족 모임. 지은은 민지와 함께 갔다. 민지야, 같이 가자. 민지는 망설였지만 갔다. 문을 열자 가족이 기다렸다. 아버지는 어색했지만 인사했다. 오랜만이네. 혜진은 민지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이민지는 받아들였다. 과거는 잊어요. 하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식사 중 아버지가 물었다. 너희 정말 행복해? 지은은 대답했다. 네. 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알았어.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변화는 가능하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잃은 시간, 상처, 싸움. 모든 게 그들의 선택 때문이었다. 밤에 민지와 이야기 나눴다. 우리 잘한 거지. 민지는 웃었다. 응.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다. 가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옳았을까? 아니면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게? 도덕적 딜레마가 여전했다. 새해가 밝았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만의 삶이야.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혜진 언니의 최근 소식. 언니는 재혼을 준비 중이었다. 이번엔 행복할게. 언니의 메시지. 지은은 축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언니의 변화가 진심인가? 가족 모임 후 아버지도 조금 부드러워졌다.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뉴스에서 LGBT 차별 사건이 나왔다. 지은은 분노했다. 아직 멀었어. 그녀들은 활동을 강화했다. 시위에 참가하고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처럼 숨지 마세요. 지은의 연설. 사람들의 박수. 하지만 반대자들도 있었다. 비정상, 외침.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민지의 아이가 자라났다. 엄마, 왜 이모랑 살아? 아이의 질문. 민지는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가 이모를 사랑하니까. 아이는 이해했다. 좋아. 순수한 반응. 지은은 감동받았다. 세대가 변한다.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날 때가 있었다. 꿈에서 혜진의 폭로 장면. 깨어나 땀을 흘렸다. 왜 아직도? 민지가 안아줬다. 지나갔어. 지은은 자신의 내면을 직면했다. 용서의 과정. 혜진과 만났다. 언니, 이제 괜찮아. 혜진은 울었다. 고마워. 자매의 화해.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가끔 의견 충돌. 내 삶이 부러워. 혜진의 고백. 지은은 말했다. 언니 삶도 소중해. 서로의 선택을 인정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책을 쓰기로 했다. 자신의 이야기. 숨겨진 사랑. 출판됐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하지만 지은은 만족했다. 내 목소리를 냈어. 민지도 디자인으로 도왔다. 표지 디자인. 그들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대가는 계속됐다. 온라인 공격. 더러운 년들. 지은은 무시했다. 우리 강의 고조된 긴장 속에서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 맹세. 아이가 꽃을 뿌렸다. 행복한 순간.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 질문이 남았다. 이 모든 싸움, 가치가 있었나? 가족의 배신, 사회의 압력, 내면의 갈등. 모든 게 선택의 결과였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봤다. 나는 옳았어.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독자여, 당신이라면 어땠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은가?